유대인들은 박해의 역사를 걸머지고 세계 각처를 떠돌던 가운데 수많은 노벨상을 수상하고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가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예술, 과학, 영화 등 온갖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민족인데요. 그들이 세운 이스라엘은 터키와 더불어 중동에서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등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서도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한국도 이스라엘과의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일본이 버림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의 박해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러일 전쟁 때 일본을 물밑에서 지원하며 일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의 큰 부흥을 일으킨 메이지 유신 또한 사실상 유대계 자본가들의 작품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본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과거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새 시대의 바람을 일으킨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본 시대 저물고 한국에서 새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부터 유럽, 미주 등지에 널리 퍼져 있던 많은 한국인들은 영미권의 핵심 엘리트들과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네트워크를 쌓아왔습니다. 많은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은 자식을 낳고 현지에서 생활하며 조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일본의 로비 집단들보다 더욱 힘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게 됐죠. 지금은 그들의 힘이 한국의 국력으로 합쳐져 일본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주 동포 사회는 최근 미 주류 사회에 바른 역사를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사회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역사적인 아픔을 교류하는 미국의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일본은 미국에서 최초로 뉴저지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자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철거 로비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뉴욕의 일본 총영사관은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진 도시에 일본의 벚꽃과 책을 기증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기념비 철거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도시 측은 미국 시민들이 세운 기념비를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위안부 기림비 운동을 주도했던 김동석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림비 건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홀로코스트 홍보 운동을 하던 유대인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조언은 기념비나 조형물은 공공장소에 세워져야 하고 건립 예정지의 의회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비용은 시민의 모금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 세워진다면 기념비나 조형물의 의미가 반감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민의 모금은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언에 따라 김 대표는 팰리세이드 파크시의 시립도서관 경내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웠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백날 로비를 하더라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미주한인들이 유대인들과 힘을 모아 핵심 로비 집단으로 성장하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의 패권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일본을 능가하게 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가 최근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한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확정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곧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국가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죠.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의 도입 역시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며 주변국들에 대한 견제와 세계 강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산업 능력 향상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와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안 좋게 보고 있던 주변의 중동 국가들은 1948년 이스라엘을 침공하며 중동 전쟁에 막을 올렸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침공을 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영국, 이탈리아, 독일, 미국과 같은 당시의 강국들에게 수출을 부탁했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석유 때문에 중동 국가들의 눈치를 보던 미국의 거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이 전쟁 이후 보유하고 있던 미국산 셔먼 탱크 400대를 수출해주겠다는 의사를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이죠. 단 100대만이라도 수출해달라는 이스라엘의 말을 서방국들은 외면했는데 한국에서 무려 400대를 수출한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 매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수출이 성사된 후 이스라엘은 이 전차들의 프랑스제 105mm 전차포를 장착하는 등의 개조를 실행하여 국방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돕지 못하던 미국은 한국에게 이스라엘의 셔먼을 팔아준 대가로 미국산 탱크들을 도입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덕분에 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이후 중동 국가들에게서 노획한 T-55, T-62와 같은 소련제 전차, 그리고 자신들이 싸우면서 얻은 실전 데이터 등을 한국에게 꾸준히 보내줬습니다. 적성하기에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한국군에게는 이스라엘 또한 아주 고마운 존재였죠. 최근에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경제면에서도 건실하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 이스라엘이 한국에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과 혈맹관계를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2019년부터 현대가 2011년 마스다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오른 이후로 2015년에 기아에게 잠깐 자리를 내준 때를 제외하고 무려 9년이나 한국의 자동차가 1위를 이어갔습니다. 현대, 기아는 그해 1분기 이스라엘에서 23,409대를 팔았으며 14,492대의 독일 폭스바겐과 11,064대의 일본 토요타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좋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들 또한 예상이 가는데요. 바로 독일과 더불어 전범국인 일본입니다. 2005년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세계 40여 개국 지도자들을 일본만 빼고 초청한 사건 또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는 역사적으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범죄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언론은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초청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폭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34개 OECD 회원국 중에 독도를 단독 표기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전을 지원한 39개국 중에 하나이며 한국이 겪은 35년을 이스라엘은 2000여 년을 겪었기 때문에 한국과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는 이스라엘만이 제대로 된 표기를 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막식 연출 담당자가 홀로코스트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유대계에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는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개막식 연출 담당자는 개그맨 콤비로 활동하던 시절인 1998년 콩트에서 홀로코스트 놀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유대인 인권단체인 사이먼 비젠탈 센터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아무리 창조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치에 희생당한 자들을 비웃을 권리는 없다. 이런 인물이 도쿄올림픽에 관여하는 것은 600만 유대인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라는 항해 성명을 내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다행히 이 담당자는 빠르게 사퇴했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반유대 정서가 만연해 있다며 유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찍힌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국력의 강화에 성공한 일본의 반유대 정서는 오랜 세월 전체주의를 겪으며 지울 수 없는 국민적 성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본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이란으로부터도 2019년 이후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며 친이란적 색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란의 정상 국가화를 꾸준히 추진하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자처하는 등의 행보를 벌이고 있죠. 반면 한국은 이란 대신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적극 장려하고 미국이 요청한 대이란 군사연합체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우리 청해 부대를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란과도 교류를 해온 한국으로서는 손실을 감안한 일이었지만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적으로 도덕을 저버리지 않는 외교적 행보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유대인들과 힘을 모아간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